네, 선생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명상의 정의, 그 네 가지 정의,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그 네 가지 정의. 네. 첫 번째가 나를 보는 거. 네. 두 번째가 마음을 다루는 행위. 세 번째가 참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 네 번째가 참된 나를 만나고 하나가 되는 행위라고 하셔서 이제 첫 번째 나를 보는 행위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고요. 나를 보는데 내 안에서 막 온갖 생각, 감정,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아니고 전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관념의 주장일 뿐이다. 그래서 이성을 세워서 냉철하게 봐야 한다. 하시면서 이제 이성의 네 가지 백과사전 정의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네. 두 번째가 옳고 그름, 선악 등 가치를 늘 끊임없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정념이나 욕망을 통화하는 능력, 네 번째가 동물과 대별되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인 그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도 관념의 바탕으로 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걸 뛰어넘은 초월적 이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초월적 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명명을 하신 거죠. 네. 이성과 좀 별개로 진짜 이성, 순수한 이성의 네. 기능 같은 그걸 초월적 이성이라고 명명을 하신 것이고, 관념에 묶이지 않은, 네, 관념을 넘어서서 다시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성의 기능이죠. 네, 그거를 이제 초월적 이성이라고 선생님께서 명명을 하신 것이고, 초월적 이성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나를 무한한 가능성에 열어놔라. 네. 과거의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고집하지 마라. 네. 그러면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가 어떠한 것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마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끊임없이 바람직한 것을 추구해라. 요 세 더 가지 나은 정도. 것을 찾아가자. 그렇죠. 예. 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보는 거, 나를 보는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봤어요. 관념에서 이런 주장이 올라오네. 예전에는 막 화가 그냥 올라오면 화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관념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봤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자책하지 않고 그냥 좀 흘려버리자. 그 흘려버리는데 그러면 끝인가? 여기서 이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이런 관념들을 개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조금 한번 다시 접근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네. 모르는 거의 백제 상태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세상에 나와서 이 환경과 교육과 경험 속에 그것에 자극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진다. 네. 유사한 환경이 반복이 되고 유사한 교육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와서 훈습되어 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의식들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을 갖게 된다. 네. 그것은 이것이 하는 자기 기준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을 주장하고 싶어지고. 이래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식 하나하나가 자화된다. 앞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네. 그러면 내 안에는 몇 개의 의식의 자아들이 있을까? 온갖 환경 속에서, 온갖 경험 또는 교육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가 그냥 몸이 하나인 것 같지만 60조개 또는 100조개의 세포의 연합이듯이 네. 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의식들이 연합을 해서 내 정신이나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의식과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관념이라는 것은
같은 의식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완전히 정형화가 되어버리죠. 그것은 이것이야 하고 하나 관념이 되어버리죠. 고정관념처럼. 예. 그게 더 강화되면 고정관념이 되죠. 그런 것들도 내 안에 많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내 안에는 수많은 의식들은 내가 원해서 만들었나요? 어쩌다가 만들어졌나요? 뭐 살다 보니 그냥 어영부영. 그냥 어릴 때 뭘 알아요? 네. 어릴 때는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고 배우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보고 배운 게, 보고 배우고 잘한 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훈술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좀 안 좋은 표현 쓰면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야. 요즘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의식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이 의식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수많은 의식들이 힘이 똑같을까요? 아닌 다르죠. 거야. 네. 힘이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의식들이 외부의 자극 또 내부의 어떤 자극에 일제히 반응을 합니다. 관련된 의식들은. 일제히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드러나는 건 뭘까요? 힘이 센 의식일까요? 약한 의식일까요? 당연히 예. 힘이 센 의식이 먼저 드러나겠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자극에든 내 안에 힘센 의식들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상황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일죠. 그렇죠. 그 중에서 힘센 생각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힘센 의식의 주장이. 그렇죠. 네. 뭐 보통 길을 가다가 제가 어제 그런 걸 겪었는데 공원에서 누가 스틱을 놓고 간 건지 버리고 간 건지 봤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건가? 쓰레기통 옆에 약간 떨어져. 내가 가져갈까?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누가 놓고 간 건가? 잃어버린 건가? 그렇죠. 여러 생각이 확 나거든요. 그러면 근데 결국은 놓고 왔는데 이런 외부 자극이 어떤 왔을 때 스틱이 눈에 딱 보이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관념들이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네. 남이 버린 거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욕망이나 그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절로 온갖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결국은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되죠. 그렇죠.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니까. 그 스틱이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 두툼한 봉투라 그러면 조용히 그냥 이거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겠죠. 네. 일단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 몰래카메라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은 가장 힘센 의식의 주장에 내가 사실은 이제 끌려가게 그렇죠. 그걸 되죠. 채택해서 끌려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의식들이 계속 반응을 하면서 힘센 의식의 주장이 드러나는 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표상의식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야. 네. 표상의식에. 우리는 그걸 놓고 자기 마인드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성격이라고도 하고 습관이나 기호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은 힘을 쓸까요? 벗어나는 의식들은 힘은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식들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전체를 통솔하는 나는 있을까요? 통솔하고 다스리고 개선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나는 있느냐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나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고 근데 그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대개 그게 뭐냐? 힘센 의식들, 힘센 관념들의 주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그러니까 통섭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때는 욕망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그렇죠. 나는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가 화를 내고 뭐 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그렇죠. 괜히 화를 냈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화를 내는 의식은 열심히 화를 냈고 옳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이제 나중에 다른 의식이 그건 아니잖아. 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의식이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마음에 그 화내는 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도 있고, 그렇죠. 좀 멋있게 좀 넘어가자라는 나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게. 예. 당장 좀 화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전체를 통섭할 수 있는 나는 사실 갖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 그런 거 세우자는 거야. 내 마음 속에서. 왜? 내 삶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 덜 받고 더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통섭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는 거야. 세워놓자는 거야. 네. 내 안에 원래 그 기능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예. 그거를 이제 저는 이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뭐 앞 시간에도 이성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만 뭐가 되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은 알고 보면 어떤 자기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 네. 그래서 그런 관념도 초월함. 그 관념조차도 바깥에서 바라보며 더 바람직한 걸 찾아가는 그러한 본래 이성의 기능. 그거 살려내자는 거죠. 네. 그게 뭐야? 초월적 초월적 이성. 이성이라고 전 표현을 했고 또는 메타 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누구에게나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안에서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젠 그 기능을 살려내자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초월적 이성이 중심을 잡고 살아났을 때 당신은 더 현명해지며 더 지혜로워지며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훨씬 능력 있는 인간이 될 것이다. 초월적 이성이 당신을 살려주고 당신을 지혜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를 전체를 통섭하고 갈 수 있는. 그걸 마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를 국가로 놓고 보면은 아주 현명한 내가 대통령으로서 힘을 갖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자, 이제 그래 놓고 아까 질문이 있었던 거죠. 네네.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공항이 생각이 났는데요. 공항에 관제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높은 네. 곳에. 그래서 비행기들이 굉장히 그 몇 분마다 한 대씩 내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뜨고 하는데 뭐 어떤 비행기는 어디로 가라, 몇 번 활주로로 가라,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뭐 이런 것들 다 지시를 하잖아요. 관제탑이 없으면 이제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착륙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성의 어떤 기능과도 흡사하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초월적 이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는 그 인공위성으로 그 지역의 그 정보, 날씨 정보 같은 걸 쭉 보고 태풍 온다. 1시간 뒤에 이 공항에 태풍이 오니까 이 착륙을 어떻게 조종해라 하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메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위에서 뭔가를 전체를 이렇게, 관조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죠. 좀 긴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성이라고 한다. 네. 그것을 이제 좀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초월적 이성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였죠. 네. 네네. 예. 내 안에 만들어진 의식들이 내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은 그렇죠. 예. 내가 정말 원해서 만든 의식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어릴 때 부모가 이민을 갔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자랐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어릴 때 환경이 좀 달랐다. 그럼 지금의 나와 다른 환경의 나는 같을까요? 다르겠죠. 또 다른 거예요. 네. 뭐 경험 하나도 그런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만들어진 의식들은 나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닌 거야. 네. 어쩌다 하고 살아가면서 부딪혀 하면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의식의 나일 뿐인 거야.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내가 아니다. 그거 가짜나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또 잘 이해가 안 돼. 왜 너무 생생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 안에 있는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근데 남도 아니야. 내 안에 어쩌다가 만들어진 어떤 의식의 자아일 뿐이야.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구 생명이 진화해 왔듯이 내 안에 탄생한 수많은 의식과 관념, 이 정신들도 탄생을 했으면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진화로 가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형성된 의식들은 얘네들이 내가 10년, 20년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얘네들이 같이 성장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통 있던 그 생각들을 간직하고 살죠. 그렇죠. 네. 내 안에 만들어진 의식들은 형성 당시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만들어진 의식은 그때 그 수준의 의식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불우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의식은 그 의식대로 계속 자기 의식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성숙이나 성장이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 이제 심리 치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아적인 마인드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대로 작동을 해서 삶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거야. 네. 그런 의식들을 깨우고 개선하고 개발해야 된다. 또는 상처 입은 의식, 그것을 치유하고 네.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 자, 내 안에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의식들 내가 원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나요? 반복되는 환경에, 반복되는 교육에, 또는 어떤 강력한 경험에 자극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 뿐이야. 이제 그걸 놓고 내가 얘네들에게 끌려다녀야 돼? 그건 아닌 거야. 끌려다닐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이 현명한 나를 세워서 그걸 다시 이렇게 관찰하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내 안의 의식들이 정말 현명해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할 때 나는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들고 훨씬 능력 있는 나로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요거를 먼저 인식하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의식이라고 하면 이게 단수거든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가 의식들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네. 의식이라고 해요, 보통. 영어는 consciousness라고 하고, 이게 마치 정신과도 그냥 비슷한 말처럼 쓰이고, 어떤 땐 마음이라고도 쓰이고,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있다, 없다라고 쓰기도 하고, 신체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활동하는 이 인간으로서의 총체적인 기능 있는 그거 하나를 보통 의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의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많은 의식들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의식이 여러 개면 이게 옛날 조현병의 이름이 정신분열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뉜 것처럼 그럼 내 안에 여러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건가? 여러 내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의식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어떤 관념과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경험에서 일어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의식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어찌 보면 그 의식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의식들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나라는 존재를, 내 정신을 네. 하나의 무엇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선생님,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침과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다른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많은 오류를 갖게 된다. 네.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왜 기분 좋을 때 틀리고 기분 나쁠 때 틀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을 하면서도 달라요, 안 달라요? 널뛰기 하죠. 예. 나의 정신이라는 거, 당신은 어떤 정신의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얘기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굉장히 네.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내 안에는 수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네. 이 중에 힘이 센 의식도 있고 힘이 강한, 약한 의식도 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의식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정신을 그냥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의식들의 연합이다. 관념들의 연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신 국가를 거죠. 놓고 보면은요. 네. 왜 국민의식주의라는 게 있죠. 네. 국민이 어리석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리석으면 깨워야 그렇죠. 된다고 얘기를 해. 네. 국민이 어리석으면 국가가 부강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네. 국민이 어리석으면은 독재 정권이 판을 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기 이 나라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뉴스 보면은 그런 거 동남아시아에서 맞죠. 그냥 돈을 주고 표를 사니까요. 투표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 국가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이 있듯이 네. 내 하나의 정신 나라는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식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수준이 얕으면은 국가의 정신 수준이 얕으면은 국민들의 계몽을 해야 되죠. 네. 또는 이제 계도를 해야 돼. 그렇죠. 또는 분명히 수준을 개선하고 개발해 줘야 돼. 네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국가를 놓고 보면 국가 전체를 바람직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정치도 필요해요, 안 해요? 네. 정치도 필요한 거고 더 나은 곳에서 전체를 끌어내는 지도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우리 나를 놓고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계몽, 자기 계도, 자기 주도, 네. 자기 정치, 자기 지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의 정신이 아니라 수많은 의식의 연합이다. 그 중에 어떤 게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떤 세력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계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계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렇죠. 일단 시작하는 게 문맹 퇴치 그렇죠. 문맹 교육부터 퇴치부터 예. 시작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책을 보고 또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배울 줄도 알고 하니까요. 저기 바닷가 섬에도 학교를 세우고 네, 가르치고 그렇죠. 한 것도 그런 것들이고. 네네.